오늘은 가시권 분석이라는 걸 하려고 해요. 가시권 분석이라는 건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뭐 사람이 산을 올라간다? 올라가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표면이 어디일까라는 걸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올라가다가 볼 수 있는 데는 여기, 이쪽 빨간 쪽, 그죠? 여기,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안 보이겠죠?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런 거를 계산을 하는 걸 우리는 뷰 쉐드 분석이라고 한다. 보여지는 면적을 계산하는 거죠. 뷰 쉐드를 볼때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여기가 사람이 있으면 여기 이 안에 있는 요 공간은 보일 거고 이 위에서 봤을 때 마치 다 보일 것 같지만 요 측면은 또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면적에서는 보이는 측면과 안 보이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의 눈높이를 바닥에 붙이느냐 이처럼 사람의 눈높이를 얼마만큼 1.6m 정도라도 몇 미터라도 띄웠을 때 다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눈높이도 좀 중요한 요소로 작동을 하고, 그리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보여지는 영역을 그려낼 수가 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경관 영향 평가, 이런 지역 특성을 평가할 때 이런 그림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GIS 이론 처음에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봤을 것 같긴 한데, 조망 지점이 여기예요. 조망 지점이 여기서 쭉 바라봤을 때 녹색으로 되는 보이는 데고 빨간색으로 된 데는 안 보이는 지점이에요. 여기 빨간 데는 안 보여. 실제 사진을 찍어서 보면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겠죠. 쭉 보는데 사업 지구라고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요 그림상으로 보면 여기가 사업 지구예요. 이렇게. 여기가 사업 지구고 요 사업 지구에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 그림으로 사진에서는 요 부분이 보인다. 근데 사실 여기 보니까 여기 건물이 있어서 위에서 보여지는 이 전체가 다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요 부분은 또 안 보이고 요 부분은 안 보이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물에 가려지는 부분들도 우리가 지형만 생각할 게 아니라 건물도 생각을 해서 도시계획에서는 보여지는 범위를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건물을 집어넣고 가시권 분석을 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 복잡하다라는 생각으로 하지 않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부분에서는 건물을 빠지고 지역만 한다는 건 조금 방법은 알아도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건물까지 포함해서 가시권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시권 분석에 필요한 건 뭐냐면 앞에 지형이죠. 지형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리고 사람이 서 있는 위치가 있어야 될 거고, 그걸 뭐 계산을 쭉 한다 그래도 그 앞에 건물, 지형 위에 건물이 있는 상태의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우리는 지형을 만들어야 돼요. 지형을 만들어야 되고,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조건들, 뭐 사용 관찰자죠. 관찰자가 있는 지점으로부터 요 지형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계산을 할 때 컴퓨터가 생각하는 부분이, 물어보는 부분이 이거예요. 관찰자가 이 지형 위에서 어느 정도 높이에 있어? 라고 하는 걸 물어봐요. 그게 관찰자의 높이를 이제 요 프로그램 상에서는 이렇게 오프셋 A라고, 사람의 눈높이 대략 한 1.6m 정도 되면 되겠죠. 그리고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 360도를 쭉 다 계산할 수도 있지만 얘가 이쪽 방향으로 바라보겠다. 그럼 바라보는 방향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보이는 요 바라보는 방향 아래쪽에 보이는 거죠. 요 바라보는 방향을 어디로 할 것이냐,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아지무스라는 단어를 좀 씁니다. 아지무스가 뭐냐면 정북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 어느 정도 각도, 그러니까 방위각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 각도로 되어 있느냐. 만약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얘라면 아지무스 2는 몇 도가 될 것 같아요? 대략 30도? 여기를 0도로 놓고 이렇게 해서 한 30도 정도를 보겠죠. 아지무스 1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180도에다가 한 45도 더하는 것 같으니까 225도 정도. 그래서
여기서 아지무스 1은 여기서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분석하는 범위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스타트 포인트, 엔드 포인트 이렇게 해서 스타트 포인트 225에서 아지무스 1 첫 번째 각도에서 두 번째 각도 230도까지 225에서 30까지 어떻게 보면은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로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마 이 친구는 컴퓨터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해서 바닥면에서 관찰자의 눈높이와 어느 방향으로 볼 것인가. 아지무스를 디폴트로 설정하지 않으면 360도를 다 볼 거고, 그리고 이 근반경, 레디우스 1이라고 해서 분석을 제외하는 부분하고, 레디우스 2라고 해서 분석하고자 하는 영역까지를 지정을 하는데, 이거는 설정을 안 하면 전체, 그냥 이 서클의 범위만큼 합니다. 그리고 분석 반경, 얼마만큼 할 것이냐. 내가 여기서 10km까지, 20km까지 막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계산량도 많아지고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죠. 나는 내 주변에 한 1km 전방에 건물로 가려지고 있는 분만 분석을 하면 되는데, 분석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석의 범위, 레디우스, 요 디스턴스, 레디우스를 반경을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 정도. 그렇게 해서 반경을 입력을 하고, 오프셋, 그리고 분석하는 각도, 요것들을 입력을 해서 가시권 분석을 하게 되죠. 가시권 분석을 하게 될 때 지형의 모습을 나타내는 걸 우리는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표면의 고도 정보를 격자 형태로 표현한 디지털 모델이라고 합니다. DEM에 대해서 첫 번째 GIS의 데이터 유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얘기를 했겠지만 DEM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표면의 모델을 만드는 게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녹색, 하늘색 선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땅이죠, 땅. 파란색, 블루. 땅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 땅의 모양을 DEM이라고 하죠. 그 위에 건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가 있는 것까지 한 번 더 계산을 해서 풀어준다. 그런 걸 우리는 DSM, 디지털 서페이스 모델이라고 하고 요 화면에서는 빨간색 선으로 그어져 있는 이렇게 형태의 모습이 DSM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형태의 어떤 주제도가 하나가 있는데 캐노피 헤이트 모델이라고 지구적 측면에서 보면은 산림이 어느 곳에 어느 정도의 볼륨으로 있는지가 지구 탄소 계산에 있어서 좀 중요한 과학 계산 이슈로 좀 떠오르고 있어서 이 건물이 아니라 식물, 나무들이 어느 정도 볼륨으로 얼마만큼 있는지를 계산하기 위한 걸로 위성 영상으로 해서 캐너피 헤이트 모델이라고 해서 나무의 높이 값을 계산한 그런 모델들도 있습니다. 캐너피 헤이트 모델 같은 경우는 최근에 2024년도에 보니까 메타, 페이스북에서 전 세계를 커버를 하는데 1m 해상도로 이 나무의 높이를 계산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정확도가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1m의 해상도로 데이터를 제공한다? 엄청난 고해상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DEM과 DSM이라고 분류할 수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가시권 분석을 한다 그러면 DEM을 기반으로 해서 가시권 분석을 그냥 뭐 간단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건물까지 올려서 건물의 높이까지 해서 DSM을 만들고 DSM을 기반으로 해서 가시권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DEM이라는 게 어떤 거냐? 수치 표고 모델 공간 해상도 뭐 우리가 뭐 1m 해상도 아까 얘기했듯이 뭐 10m, 30m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셀 단위의 높이 값을 입력하고 있는 데이터를 우리는 DEM이라고 하고 이렇게 그리드 단위죠. 지금 얘 보면은 작은 네모 하나에 값이 있다고 보는 거죠. 흰색은 뭐 6m짜리, 노란색은 4m짜리, 그리고 녹색은 2m짜리, 짙은 녹색은 1m짜리, 뭐 이런 식으로 색깔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얘를 수치적으로 표현하면 x1, 1의 높이 값은 4. 이런 식으로 이런 데이터 용량으로 x1의 y2 값은 얼마예요?
요거죠, 요거. 5.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쭉 어떤 좌표에 해당하는 높이 값으로 쭈루루룩 텍스트로 쭉 해서 전송하기가 편해요. DM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양은 많겠지만 모든 칸들을 텍스트로 나누어서 전송할 수 있는 약속이 되고 이걸 기반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서 그려주면 이렇게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런 걸 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마인크래프트라는 오락을 여러분들 학생 때 코로나 시절에 한 뭐 5, 6년 전에 한때 유행을 했던 이 마인크래프트에 보면 이런 식이죠. 이 블록 하나가 1m짜리 블록이라고 생각하면 1m 곱하기 1m의 큐빅을 이렇게 쌓아서 높이 값을 주면 지형을 만들 수 있잖아요. 땅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DEM이다. 이런 것이 개념이고, 그리고 DEM은 해상도라는 걸 가진다. 30m 크기 하나를 10m 작은 셀로 나타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얘의 해상도가 훨씬 더 높겠죠. 얘를 밑에 있는 마인크래프트 맵처럼 쭉 올리면 되게 좀 부드러운 모습, 이렇게 쭉 자글자글자글하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가겠죠. 근데 앞에 거의 해상도가 낮은 애를 올리면 마인크래프트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해상도가 낮게 좀 러프하게 보여지겠죠. 그런 식으로 DEM은 해상도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때 해상도를 얼마나 줄 것인가, 그리고 얘가 얼마만큼 디테일한 부분으로 표현돼야 되는가를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가시권 분석에서는 이렇게 좀 1m 바이 1m로 크게 막 하나 쭉 세워놔 버리면 우리가 현 세계에서 표현되는 건물의 모양들을 좀 표현하기가 어려우니 저 모양을 좀 해상도를 좀 높여야겠다. 우리가 흔히 DEM 만들 때 지난 시간에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10m 혹은 30m 해상도로 DEM을 만드는데 가시권 분석에서는 분석 영역은 좀 줄이고 해상도는 한 2m나 1m 이렇게 줄여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있어 그러니까 현실과 비슷한 모양으로 보일 수 있도록 DM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DM을 만들 것이고 DSM까지 만들어서 현실에 보이는 영역들을 만들 것이다. 요게 우리가 DM을 만들었을 때 화면에서 3D로 보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그리드의 모습이 안 나타나죠. 이건 한 10m, 5m 정도 해상도로 해서 약간의 컴퓨터 그래픽적으로 이제 좀 맨들맨들해 보이게끔 만든 겁니다. 여기에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의 정보가 없는 상태, DEM, 혹은 DEM을 건물의 높이가 없이 지형의 높이만 나타냈을 때 DTM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DTM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명확한데 우리가 DEM이라는 걸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DTM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DTM이 뭐냐? DTM은 디지털 테라인 모델, 지형이라고 하는 디지털 테라인 모델이라고 해서 지형을만 나타냈을 때, 테라인이라고 하는 지형만 나타냈을 때 테라인 모델, 얘가 DEM과 거의 유사하게 씁니다. 조금 혼용적으로 쓰고 있어서 DSM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구분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 DTM과 DSM,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지형 모델과 서페이스 모델이 있다. 두 번째 요거는 평면에 그냥 제로 베이스 위에 건물의 높이값만 쭉 올려놓은 거예요. 마치 캐노피 헤이트 모델처럼 우리 옆에 이렇게 0이 되는 0이라는 0 베이스, 제로 베이스에 나무들만 이렇게 쭉 올려놓은 거죠. 만약에 여기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나무가 있었어. 위에 이렇게 나무가 하나가 있었어. 나무가 여기 위에 있었다. 그러면은 캐노피 헤이트 모델에서는 이 나무가 어디 있었건 상관없이 그려질 땐 어디 그려지겠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나무가 지형 위에 100m 위에 5m짜리 나무래도 평면에서 그리면 다시 5m짜리 나무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건물을 만드는 거예요. 건물도 1층짜리, 10층짜리, 뭐 3층짜리 건물이 쭉 있을 텐데 그 건물들을
평면 위에다가 건물들만 하나를 쭉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제로 베이스 위에다가 건물들. 이 건물이 지형 위에 올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하느냐? 건물의 높이값하고 지형하고 같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데이터를 합쳐서 만드는 어떤 이 DM 모델이 거기까지는 조금 만들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컴퓨터나 다른 걸 가지고 클라우드 뭐 포인팅, 점군 데이터라고 해서 라이다 같은 것들로 쭉 해서 스캔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컴퓨터가 그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확인있는 컴퓨터가 그런 것 데이터들이 받쳐주지가 않기 때문에 수치지도와 건물 정보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등고선을 기반으로 한 지형 정보를 만들고 그리고 건물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건물 높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두 가지를 합쳐줍니다. 이렇게 합쳐주는 거죠. 이렇게 합쳐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기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좀 검은색이라 잘 안 보일 텐데 요 지형 위에 이렇게 건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평면에 있던 건물들을 지형 위에다가 살며시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요 작업들을 해줄 것이다. 고 합니다. 가시권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좀 DEM이나 이런 레스터 파일이죠. 레스터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면을 다 덮어 있는 그리드 형태로 되어 있는 파일들을 레스터 파일이라고 하는데 레스터 파일을 좀 다루게 되고 레스터 파일을 다룰 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한글 데이터 우리가 수치 지도를 많이 사용하는데 한글화된 데이터에 패스가 잘 입력이 안 돼서 중간에 에러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어렵고 그리고 데이터 용량이 자칫 실수로 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산이 복잡해지고 그러면 내가 에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 범위를 좀 설정을 해서 어떤 분석할 범위를 박스로 그려서 그 박스 단위에 뭐 뒤에 0, 100 단위로 끊어지게 한다, 10 단위로 끊어진다게 하는가 해서 좀 이 소수점짜리 계산이 줄어들도록 하고 그리고 분석의 범위를 자칫 잘못해서 뭐 한 시 전체를 분석에 돌리지 않도록 이 분석의 범위를 조금 칼같이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 범위를 설정을 해서 4강 때 토지 이용 계획대에서 디지타이징 정보 콤마 몇 집어넣어가지고 영역 만들어서 폴리곤 만드는 작업 한번 했었을 거예요. 그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해상도는 2m 곱하기 2m로 만들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원시 데이터를 가공 후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등고선 데이터, 연속치 지도의 등고선 데이터를 가지고 끌어다가 걔가 가지고 있는 높이값을 기반으로 해서 얘를 만드는데 그때 zip 파일을 그대로 끌어다 놓았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그렇게 끌어다 놓으면 zip 파일이 가지고 있는 가로며 zip 파일에 뭐 zip 파일에서 여기 보면 이런 가로, 콤마, 대쉬 이런 특수 기호들이 들어가고 한글로 되어 있어서 얘네들이 오류를 일으킨다. 그래서 얘네들을 압축을 풀어서 별도의 내가 원하는 좌표 체계로 저장한 후에 이 데이터를 가공 후에 작업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때는 지난 시간에 우리 중간고사 때 봤던 제천시 데이터를 그대로 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천시 데이터를 할 거고 필요한 플러그인은 비지빌리티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설치를 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면서 진행해 볼게요. 실행을 하고요. 전체가 하나의 가시권 문석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뭐 수치 지도도 가공해야 되고 내가 박스도 그려야 되고 레스터 파일도 만들어야 되고 비저빌리티 저 플러그 설치를 통해서 어떤 분석도 해야 되고 그걸 시각화시키는 작업도 해야 되긴 해서 오늘은 조금 차근차근 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가능한 한 한 번에 여러분들 따라 하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따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단은 프로젝트 템플릿 아무거나 열어서 하나 열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좌표계라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항상 체크를 좀 조금씩 해 가볼게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 좌표계가 있잖아요. 프로젝트 좌표계라는 건 요 맵 화면에 보여지는 좌표계가
뭘로 설정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요번에는 5179로 설정을 해줄게요. 프로젝트 좌표계는 5179로 해준다. 우리나라 전역을 커버하는 영역으로 요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좌표 체계죠. 확인. 5179 해주고. 자, 그리고 플러그인 들어가서 비주얼 어널리시스 플러그인 설치 관리자 들어가서 비저블 어널리시스를 비지빌리티 어널리시스죠. 검색을 해줍니다. 검색 비지빌리티 비지빌리티 B 하면은 비지빌리티 어널리시스라고 뜹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잘 안 보이면 그거 보고 자기 앞에 있는 화면 보면서 진행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비저빌리티 어널리시스를 쭉 해서 비지빌리티 어널리시스 오버 레스터 DEM 여기 나오죠. DEM을 기반으로 해서 가시권 분석을 하는 코드다. 그래서 25년 7월 7일 날 얼마 전에 따끈따끈하게 업데이트가 돼서 쓰고 있고 24만 7,684번 다운로드 되었다. 그래서 꽤 유용한 툴입니다. 설치를 하고 나면 공간 처리 툴박스에서 요 맨 하단부에 비지빌리티 어널리시스 우리 7강에서 했던 서비스 에어리어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툴박스처럼 이렇게 밑에 가시권 분석 도구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비지빌리티 어널리시스를 진행을 설치해 주세요. Are you ready? 준비됐습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플러그인 설치가 끝나면 이제 사이트를 설정을 할 거예요. 분석할 범위를 설정할 건데, 오늘 할 거는 제천시 의병대로 사거리에서 선흥선 방향으로 쭉 보니까 제천시의 지도를 한번 쭉 보니까 여기에 의병대로라는 데가 있어요. 의병대로라는 데가 있고 중간에 사거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거리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 산을 바라봤을 때 어디까지 보일까가 오늘 궁금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보이는 부분이 어디일까? 건물에 가려지는 부분, 보이는 부분이 어딜까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 영역을 분석 범위로 설정을 할까 합니다. 자, 지도를 베이스에 하나 깔아 보면 좋겠죠? 베이스에 깔 지도는 위성 영상 지도. 위성 영상 지도에서 구글 V월드 일반 지도, V월드 구글 일반 지도와 구글 위성 영상 지도를 깔고 그리고 제천시로 쭉 내려가 겁니다. 제천시는 우리나라의 중앙부에 여기 이 산속에 어디쯤이냐면 우리나라 중앙의 요 산에 여기 요쯤에 있는 데가 제천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가서 제천시를 보고 그리고 중앙에 이렇게 그 중앙도로가 있는데 중앙도로가 있고 이 중앙도로의 가운데쯤에 저기에 의병대로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분석을 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분석 범위를 사각형을 그려줄 거예요. 사각형을 그리는데 사각형의 범위를 뭘로 할 거냐면 우리가 4강에서 살짝 배웠던 건데 그 범위 그리기 레이어에서 새 레이어 생성하고 새 레이어에서 분석 범위라고 하는 폴리건을 하나 만들 거고 폴리건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프로젝트는 EPSC 5179 이제 이 프로젝트 좌표계는 5179로 계속 유지를 해서 매치를 시켜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요 식으로 분석 범위에 해당하는 걸 만들겠습니다. 레이어 생성, 새 지오 패키지, 레이어의 데이터베이스는 오늘 강의할 데이터 분석에 있던 부분으로 하나 하는데 웬만하면 영어가 없는 게 좋겠죠. 아니, 한글이 없는 게 좋겠죠. 그래서 디렉토리를 하나 새로 만들 거예요. 레스터 분석은 이 한글에 좀 민감해요, 많이. 그래서 렉트 10의 view VA라고 하는 저는 한글 없이 전체 디렉토리는 이렇게 드롭박스에 있지만 렉처에 보면은 여기에 한글 디렉토리 없는 상태로 해서 하나를 만들고 여기다가
분석 범위니까 analysis boundary, 언알 END라고 해서 언알 END라고 해서 분석 바운더리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테이블 이름하고 도형의 유형은 폴리건, 네모를 그릴 거고요. 좌표계는 5, 1, 7, 9로 가져갈 거고요. 예, 이렇게 해서 폴리건의 형태로 5, 1, 7, 9의 좌표계를 가지는 폴리건을 레이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확인 눌러주면 분석 경계라고 하는 언알 바운더리라고 하는 얘가 살짝 만들어집니다. 근데 구글 위성 영상을 불러오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게 오른쪽 하단에 프로젝트 좌표계가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비어있는 화면에서 영상을 불러왔을 때 그 영상이 가지고 있는 좌표계가 그대로 디폴트로 적용되면서 아까 517구를 설정했던 게 또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좌표계가 데이터를 불러올 때마다 얘가 바뀌는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그것들을 체크를 하고 그때그때 변경시켜 가면서 작업을 해야 어, 원만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얘를 또 517구로 만들어준다. 517구로 확인. 오늘 바운더리 만들어졌고 이제 바운더리를 그려내야 됩니다. 그려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노션에 있는 거지만 첫 번째로 편집 클릭하고 두 번째로 생성 클릭하고 생성된 거를 폴리곤으로 만드는 걸 클릭하고 폴리곤으로 만들 때 이번에는 직사각형 두 지점을 그려서 직사각형으로 그려낼 걸 만들 거고 그 지점을 지정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저 정밀 디지타이징 도구를 클릭할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클릭을 하나, 둘, 셋, 넷, 5번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편집, 두 번째 폴리곤 피처 추가, 그리고 얘를 형태 디지타이징이라고 하는 형태 디지타이저로 놓고 도형 디지타이징 도구에서 범위로 직사각형 생성까지 하고 옆에 고급 디지타이징 도구에서 작업 도구 활성화. 요 파일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 앞에 있는 패널 있죠? 툴바 중에서 자기가 고급 디지타이징 툴바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보고 그리고 디지타이징 툴바가 있는지 보고 속성 툴바 그 두 개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형태 디지타이징 툴바 요 세 가지 툴바가 있으면 화면에 보이는 그 도구 상자를 여러분들이 클릭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형태 디지타이징. 그냥 디지타이징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 다 툴바에 켜놓으면 요 위에 있는 요 도구들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치는 조금씩 틀리겠죠. 사람들마다. 그래서 생성하고 메모로 만들고 고급 디지털 도구로 집어넣는다. 자, 이렇게 해서 화면에서 움직일 때 좌표가 보이게끔 하는 거. 지금 지금 제 윈도우 화면에 보면 마우스의 좌표가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일단은 위치를 좀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했는데 고급 디지타이징 툴바에 있는 요게 이제 고급 자로 그려져 있는 작업인데 오른쪽 끝에 요거에 젤을 누르고 코디네이트 좌표계 팝업을 플로팅을 하면은 화면에서 내 마우스가 위치한 지점의 좌표값을 화면에 플로팅해서 보여주게끔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 이제 얼마만큼의 범위를 제가 집에서 해보니까 네모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느 좌표에서 어느 좌표까지 그려야 될지를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요거더라고. 노션에 있는 좌측 상단은 x가 16,000, 아니야, 10만 6천, 아니지, 106만 1,300, 콤마 190만 5,800이고요. 그리고 좌측 하단 이렇게 해서 네모에서 여기가 상단이고 여기 밑에 좌측 하단은 106만 3,644에서 이렇게 그래서 좌상단과 우하단을 딱 해서 연결을 해서 그 두 지점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 값을 입력을 해줍니다. 1060 300 106만 3천 1300 4에서 x에다가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락을 걸어주죠. 그렇죠? 락을 걸어주면 그 화면에서 x값이 안 보이고 여기 살짝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선이 하나가 쭉 생기면서 거기에 가이드를 해줍니다. 두 번째는 y좌표도 살짝 복사를 해서 1905800을 복사를 해서 요 y에다가 붙여 넣어주고 락을 걸어줍니다. 이렇게 락을 두 개를 걸었어요. 그러면 뭐가 생겼냐면 요런 모양이 생깁니다. 내 화면에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내 마우스 포인터가 요 값에 표시되는 요 포인터 값이 딱 그 값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클릭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다른 데로 움직여도 마우스 포인터가 저기에 락이 걸려져 있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서 비슷한 지점에 가서 대략적 가서 왼쪽 클릭을 해주면 이제 거기는 세팅이 됐고 두 번째 좌표 값은 어디예요? 두 번째 좌표 값은 또 여기서 x, y X 지점 컨트롤 C에서 여기다가 X 집어넣어 놓고요. 붙여놓고 요번에는 두 개 퍼머넌트 락을 걸어주세요. 지난번에 할 때는 이게 락이 마지막에 풀리네 라고 했는데 클릭을 두 번 해야 돼요. 마지막에는 얘가 한 번 포인트 찍고 각이나 뭐 이런 걸 컨펌하기 위해서 왼쪽 클릭을 하면 포인트가 하나 찍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포인트를 한 번 더 찍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왼쪽 찍고 나면 락이 풀리는 거야. 한번 클릭해서. 그래서 마우스를 잘못 움직이면 오른쪽을 찍기 전에 위치가 어긋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찍혀져 있는 점을 한 번 찍고 다음 번 찍을 때도 계속해서 그 지점을 잡고 있어라. 그래서 더블 락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 지점을. 그렇게 더블 락을 하나 걸어주고 Y도 마찬가지로 1903800 얘를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더블락을 걸어줘요. 그러면 화면에서 보면 이렇게 뭐 내가 마우스를 움직여도 이 위치가 변하지 않고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근처에 가서 왼쪽 클릭 한 번, 오른쪽 클릭 한 번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왼쪽 클릭하고 오른쪽 하면은 이렇게 여기에다가 FID 값, 뭐 자동 생성된 값이니까 그냥 확인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확인, 이렇게 뜨면은 네모가 정확한 좌표점을 가지는 분석 영역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제 그림을 다 그렸으니 편집 모드는 종료. 편집을 종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분석 범위는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한번 그려봐 주세요. 분석 경계를 그려 넣는 겁니다. 분석 경계는 노션에 설명되어 있는 그림이 참조하면 될 거고요. 여기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이거죠. 좌상단 좌표 입력 고정하고 클릭, 그리고 우하단 좌표 입력 중복 고정하고 좌클릭, 우클릭 이렇게. 말로는 저렇게 써 있는 거고 실제로 한 거는 우리가 클릭하고 좌표 집어넣은 다음에 락 걸고 포인트 찍고 두 번째 밑에 우하단에 있는 거는 좌표 입력하고 락 더블 락 걸고 좌클릭 우클릭을 해서 화면에서 완성된 형태로 디지타이징된 도구가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분석 범위를 설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Yes. 이렇게 해서 스타일만 조금 바꿔줄게요. 단순 라인으로 분석 범위니까 이게 빨간색으로 약간 두껍게. 이렇게 분석 범위가 지정이 됐습니다. 진정이 됐어? 아직 안 됐어. 왜? 어디가 안 됐을까? 중간에 약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진경이 거 해보니까 내가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 얘를 시작을 해. 시작을 하고 생성을 누르고 나서 왼쪽에 있는 애 형태 디지타이징 으로 해주고 형태 디지타이징 한 다음에 얘가 이게 좀 버그인 것 같은데 형태 디지타이징 한 다음에 선분으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좀 발생을 해. 난 분명히 형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선분으로 좀 바뀌어. 그래서 일단 형태 디지타이징으로 체크를 한다. 그 다음에 여기 범위로 직사각형 우리는 지금 점 두 개를 그려서 범위로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정된 좌표 두 개를 값을 입력해서 붙여넣기 위해서는 요 범위로 직사각형 생성이라는 게 선택이 돼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첫 번째 지점을 입력하고 나면 첫 번째 지점을 입력하면
얘가 그 좌표에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진경이 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안 풀리더라고. 고정되어 있는 게 한번 클릭을 하면 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게 풀려져 버려서 다음에 화면에 바뀔 때 이제 빨갛게 사각형이 쭉 보이는데, 진경이 같은 경우는 안 보여서 어쨌든 클릭을 한번 하면 그 다음 넥스트 지점으로 바뀌고, 마커가 지금은 이렇게 그 x, y만 나오지만 첫 번째 클릭을 하고 나면 두 번째에서는 뭐 디스턴스, 앵글 해서 조금 더 이 마커의 인포메이션 창이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클릭이 제대로 됐구나라는 판단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요 좌표를 두 번째 좌표를 말 그대로 입력을 하고 더블락을 걸고 클릭 우클릭을 딱 해주면은 팝업이 딱 뜨면서 당신이 네모를 그렸는데 이 네모에 들어가 있는 값이 피처 아이디 값이 자동으로 입력됐습니다. 만약에 뭐 다른 걸 집어 넣겠습니까? 확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확인 눌러주면 화면에 네모가 딱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면 마지막에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저장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편집 모드를 나가줘야지 마우스 클릭이 멈춰요. 빨갛게 만들어지는 게. 그래서 요 편집 모드를 공유까지 해주면 여기까지가 완성이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모 하나 그렸어요. 자,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모 하나 그리는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은 네모 하나 그리는 강의라고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이 네모가 보통 네모가 아닙니다. 좌표계와 엄청난 수치값을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네모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다양한 작업들을 할 겁니다. 다음은 DEM을 생성을 합니다. DEM은 연속 수치 지형도의 등고선 정보를 사용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 중에서 지형을 나타낸 것 중에서 등고선으로 되어 있는 것과 표고점 일단 선으로 그려져 있을 때 이게 삼각망이라고 해서 분석은 삼각망 분석인데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점이 등고선이 이렇게 쭉쭉쭉쭉 있다고 치면 등고선이 있어요. 등고선이 있으면 거기에 변곡점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점들이 있을 텐데 그 점들을 연결을 해서 이 면들을 채워 나가는 게 삼각망이에요. 이렇게 뭐 등고선이 쭉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의 점들을 연결을 하면 면이 되죠. 면이 되면서 삼각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들을 연결하면 삼각형으로 무언가 이 면으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의 기울기나 경사를 계산하면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게 트라이앵글러 일레귤러 네트워크라 그래서 불규칙으로 삼각망들이 생성되고 이 삼각망이 표면을 만들니까 그 표면의 정보를 가지고 전체 영역을 커버하는 선으로 해서 부족한 정보들이죠. 선 안에 있는 여기는 값이 없었는데 삼각형을 그려 놓음으로 해서 이 삼각형에 가지고 있는 높이값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삼각망이라는 가정하에 보면 이런 점이 등고선만 가지고 이렇게 그려 넣었을 때 얘를 그려 넣으면 어떻게 돼요? 밑에 만약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등고선을 그려 넣을 때 10m, 20m 포인트를 스케일바로 맞춰가지고 30m, 30m, 10m, 10m 이렇게 포인트를 그려놓고 얘를 연결해서 표면을 그려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DEM, 디지털 테라이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 게 이 윗단이 플랫하게 돼버리죠. 근데 사실 지형은 등고선이 같은 높이 값을 가지게 표현이 됐지만 플랫한 게 아니라 이 꼭대기가 평평한 게 아니라 뭔가 하나의 꼭지점 정보가 있어서 여기가 30m의 등고선이었다면 여기는 32m 뭐 이런 식으로 수치 지도에 보면 저 표고점을 나타내주는 포인트 값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표고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고점이 빠지면 지형이 조금 엉성해져요. 근데 저 표고점을 넣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지형이 표고점까지 포함해서 30 몇 미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앞에 위에가 깎이지 않은 그런 지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지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등고선만 가지고 삼각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표고점들 가지고 두 가지 정보를 같이 가지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 수치 지형도 지난 시간에 제천시 받았던 데이터를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있겠지만 오늘은 연속 수치 지형도 중에서 제천시 데이터 수업 시간에 받았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수업 시간에 행정 경계로 해서 지난 시간에 다운로드 받으라고 하면서 가르쳐 줬잖아요. 수업 시간에는 대충 지나가서. 근데 이 중에서 얘네가 숫자들이 되게 많은데 무엇을 가져와야 되느냐? 아까 여기서 했던 등고선 F001이라는 것과 표고점 PF001 그래서 N3L F001 보니까 근데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zip 파일이 있고 .z01 파일이 있어요. 이거 좀 낯설죠? 이게 낯설 때 어쨌든 두 개 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두 개 다 나만 가지면 안 되고 여러분한테 줄게요. 나는 이미 가져와 있고 이렇게 해서 저 두 개 파일이 등고선이고 또 추가되는 파일이 하나가 N3P F001 포인트 형태로 되어 있는 F001입니다. N3P F001이라는 파일을 열 겁니다. F002였나? 2였어요. F002를 여러분한테 주겠습니다. 이렇게 연속 수치 지형도에서 사실은 두 개 파일이지만 압축을 분할 압축되어 있는 저 파일들을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오늘 강의 있는 디렉터리에다가 넣어주세요. DM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재료입니다. 이렇게 세 개를 받고 그리고 좀 필요한 부분이 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받았죠? 받았다고 치고 이 마지막에 아까도 수업 전에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이 지금 보면 가로 있죠, 한글 있죠,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고 또 심지어 얘는 파일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들은 우리가 쓰기가 좀 어려우니까 압축 푸는 R집 혹은 반디집 같은 그런 압축 해제하는 도구가 좀 필요해요. 얘를 풀려 그러면. 그래서 저는 반디집이라고 하는 압축을 쓰는데 뭐 흔히 R집 같은 것도 많이 쓰죠. 오른쪽 버튼 누르고 반디집이나 R집에서 여기서 꼭 오른쪽 버튼 누르고 반디집에 보면은 알아서 풀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아서 풀기를 하면 zip 파일이 Z001 파일을 같이 물어다가 콤바인 합쳐가지고 하나의 파일로 이렇게 압축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풀리면 돼요. 211메가의 압축 파일이 풀려서 가져와 주면 돼요. 그리고 점 데이터도 지금은 얘는 압축을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얘는 그냥 가져다가 써도 어차피 필요한 부분만 끊어서 쓸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압축을 풀고 봅시다. 가지고 와 볼게요. 일단은 등고선부터 shape 파일, SHP 파일을 끌어다가 놔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형들 위치랑 맞춰봤을 때 잘 맞나요? 5179 위치에 제대로 갔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PF002라고 하는 얘는 그대로 압축 파일 있는 형태로 그대로 가져올게요. 왜냐면 파일 하나만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매우 복잡한 그런 형태가 될 텐데,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한글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분석 범위만 설정을 좀 할게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요 네모 범위만 있으면 되니까 요거 영역으로 선택 위에 영역으로 선택해서 약간 네모보다 조금 바깥으로 좀 나가게 해가지고 요 표고점 일단 선택해서 다른 이름으로 내보내게 할게요. 선택한 피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션 포인트, 엘리브 포인트라고 해서 저장하고 엘리브 포인트로 해서 집어넣고 이렇게 좌표계도 5179 엘리브 포인트 지오 패키지
전체 디렉토리에 한글 계정, 한글 디렉토리 없이 이런 식으로 해서 지오 패키지로 하고 선택한 피처만 저장이라고 한 옵션까지 확인을 하고 저장. 등고선도 마찬가지로 일단 포인트에서 해놨던 저장 선택 해제하고 선택 해제 눌러놓고 포인트는 됐고 다음은 요 아래 등고선으로 가서 선택하고 영역으로 선택한 다음에 아까처럼 비슷한 이 서클이 들어가 있는 범위만큼 이렇게 선택해서 등고선은 저렇게 선택해도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등고선 라인이 되게 연결이 많이 돼 있어서 전체 영역, 좀 이 화면에 이만큼 드러난 영역이 선택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도 내보내기, 선택한 피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얘는 콘투어라고 해서 CONUR, 콘투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오 패키지로 해서 저장하고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5179 선택한 피처만 저장. 왠지 저거가 아닌 것 같지만 상관없습니다. 대충 알아들으면 되니까 확인. 이렇게 하면은 선택되어진 애들을만 하고 전체 등고선 빼고 이렇게 여기까지. 거의 뭐 이만큼이 선택이 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분 정도 쉬었다 갈까요? 뭐 압축을 푸는 게 약간의 그 이슈가 조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압축을 풀려고 그러면 구글이나 뭐 이제 웹브라우저에 들어가서 지금 나는 압축을 풀기 위한 걸로 되어 있는 게 반디집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검색창에서 반디집이라고 해주면 반디 소프트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여기 이렇게 반디소프트 co.kr 들어가면 파일을 무료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유료 버전도 있고 무료 버전도 있는데 이렇게 무료 다운로드를 받고 얘를 실행시키면 그 무료 버전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뭐 중간에 뭐 정보 전송이 있고 마지막에 풀고 나서 쿠팡 바로가기 뭐 검색 링크를 추가할 거냐 있는데 그 부분만 제외하고 풀고 나서 반디집이 한번 뜨면서 확장자명을 등록을 하겠습니까? 물어보면 확인 눌러주고 나면 이 파일을 열 수가 있지. 압축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고 아이콘은 안 바뀔 텐데 요 파일 두 개가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죠. N3L F001 Z 파일하고 Z001 이 두 개가 세트로 같이 한꺼번에 압축이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얘를 아래에 있는 Z 파일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추가 옵션 메뉴 표시, 추가 옵션 메뉴를 보면은 이제 반디집이 이렇게 깔려서 압축을 푸는 여기가 이제 반디집의 압축 풀기인데 알아서 풀기 눌러주면 폴더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압축 파일을 풀어줄 거예요. 윈도우에 있는 기본 압축 풀기를 해서 실행을 하면 요거죠. 요 압축 풀기를 실행을 해주면 얘가 풀리는 것처럼 이렇게 막 보이긴 하지만 압축을 풀면 같은 볼륨의 원본 대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뜨고 뭔가 잘 안 된 것처럼 오류가 뜨면서 파일이 잘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쓸 때는 윈도우에 있는 기본 압축 프로그램을 쓰지 말고 반디집이나 R집 같은 그런 전문 압축을 풀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첫 번째 zip 파일을 알아서 풀기 형태로 풀어주면 이렇게 폴더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파일 4개가 압축이 풀릴 겁니다. 그래서 연속 수치 지도를 뭐 제천뿐만 아니라 경기도 같이 큰 지역을 받을 때 지적도도 그렇고 이 압축을 분할해서 압축을 해 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는 압축 전문 프로그램을 써야지 이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불기가 됐으면 이제 이 상태겠죠. 분석을 들어가 줍니다. DM을 만들 거예요. DM 만들 때 우리 노션 그렇지? 틴 보관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씁니다. 틴 보관이라는 명령어는 어디 있냐면 도구 상자, 공간 처리 툴박스 보면은 여기서 tin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면 여기 보관이라는 밑에 tin 보관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tin 보관 실행을 시켜주세요. tin 보관하면
입력 파라미터가 처음에 나오죠. 입력 파라미터 나오는데 연속 수치도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거는 등고선에 있는 콘트라고 하는 입니다. 이게 콘텐츠 뭐 이런 이름으로 등고선에 있는 높이 값을 나타내고 있는 항목이에요. 근데 얘를 사실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뭐냐면 우리 노션에 보면은 제가 올려놓은 것 파일 중에 하나가 연속 수치 지형도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그 파일이 그 안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파일인데요. 등고선 N3 등고선에 해당하는 그 안에 어떤 파일이 있느냐, 어떤 속성이 있느냐 쭉 보면은 찾아가 볼게요. N3F001이라는 거를 컨트롤 F에서 화면에서 쭉 찾아가면 여기 데이터베이스 설명서라고 128페이지에 보면 이 N3F001에 있는 열에는 UFID, DVID, 콘트, 스칼스, FMA 이런 값들로 구성되어 있고 CONT라고 하는 건 등고 수치라고 해서 이 숫자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등고선의 높이 값을 나타내는 값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CONT 값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써야 될 파일은 뭐냐면 N3P F001이라고 하는 거였죠. 걔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봅시다. N3P로 되어 있고 F002라고 하는 애를 찾아볼게요. 아, 네. 걔 파일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걔는 누메라고 엘리베이션이라고 해서 수치값으로 해서 요 안에 등고선의 수치가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진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이 틴 보관 들어가기 전에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콘투어에서 속성 탭을 열어보면 그 문서 설명서에서 얘기한 대로 UFID가 있고 DB가 있고 콘트에 수치값이 있어요. 365, 375 이렇게 되는데 얘가 등고선의 높이를 나타내는 값이다. 라는 걸 확인을 하고 두 번째로 엘리베이션 포인트 우리가 만들어낸 포인트도 속성 탭을 한번 열어보면 거기도 UFID 누메라고 하는 등고선 수치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쓰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틴 보관으로 다시 한번 그대로 보면 등고선 콘투어라는 데에 폰트라고 하는 데가 높이 값을 가지고 있는 애니 얘를 플러스 해주면 밑에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두 번째는 엘리베이션 포인트에 있는 누메라고 하는 애를 하고 요 플러스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요 아래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보관 방법이라는 건 보관이라는 용어가 매우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간격이라는 건 알죠. 떨어져 있는 걸 우리는 간격이라고 그러고 그 간격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등고선이 이렇게 포인트가 떨어져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값을 계산해 주는 방식으로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10이고 수평선입니다. 수평선에 여기가 30이에요. 그러면 떨어져 있는 중간에 있는 여기의 값은 뭘까요? 대략 한 20 정도 되겠죠? 이렇게 두 점의 값만 알고 있어도 그 거리를 가지고 중간에 비어있는 간격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보관이라고 하는 거죠. 선의 두 점의 높이 값을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그 중간의 값들을 다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20의 중간에 있는 애는 여기는 15, 여기에 있는 애는 25 이런 식으로 이 값들을 계산해낸다. 그래서 틴 보관이라는 건 아까처럼 삼각형으로 망을 그린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있는 값들을 면적을 통해서 삼각형에 있는 그 위치값을 통해서 그 값을 보충해서 계산해내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틴 보관이라는 거 하고 보관 방법은 제가 방금 그린 게 선형이에요. 두 점을 선으로 쭉 연결하면 그 높이 기울기 값에 따라서 중간의 값들을 하는 보관 방법은 선형. 그러면 토처, 3차라는 방법을 주변값까지 포함하는 건데 우리는 간단하게 선형으로 갈게요. 마지막에 계산하는 범위는 분석을 어느 범위까지 할 거냐라는 거예요. 방법으로 보면 오른쪽에 빨간색 버튼 눌러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레이어로부터 계산, 조판 맵으로부터 계산, 북마크로부터 계산, 현재 지도 캔버스 범위 사용,
지도 캔버스에 그리기. 여기서 다른 것들은 좀 몰라도 되는데, 지도 캔버스에 그리기는, 난 잘 모르겠고, 이 기준은 잘 모르겠고, 그냥 화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이는 데를 이렇게 아까 네모 그리듯이 쭉 드래그해서 그려내는 게 지도 캔버스에서 그리기 방법이고요. 우리는 분석 박스를 그렸잖아요. 아까 그걸 이용해서 그 레이어로부터 계산하는 방식 위에 걸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레이어로부터 계산. 그리고 그 아까 박스가 언어럴 바운더리. 이렇게. 분석 범위는 레이어로부터 계산할 거고, 분석의 박스, 0,0 아주 힘들게 그려낸 그 네모 상자, 그 범위만큼 계산을 하겠다. 언어럴 바운더리로 책정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픽셀의 크기, 아까 우리 DEM 만들 때 30m도 있고 10m도 있고 이 해상도에 따라서 되게 박스 네모게 뭐 마인크래프트처럼 큰 러프한 것도 그려낼 수가 있고 조금 더 정밀하게 그려낼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가시권 분석에서는 얘를 2m 정도, 2m 정도면은 요 정도씩 기둥을 세워가지고 어떤 지형이나 건물들을 그려내면 어느 정도 뭐 모양들은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2m 정도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관 살출물을 TIFF 파일로 만들어서 가져가도 좋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계산을 파일로 저장, 이제 결과물들을 저장할 때 파일로 저장을 해달라는 거고, 우리 보면은 강의에서 오늘 강의할 거기에다가 영문으로 쭉 되어 있는 디렉토리에다가 지금 하는 거는 2m짜리, 2m짜리 분석 뷰 DEM이죠. DEM.tiff. 저는 이렇게 2m짜리 DEM.tiff라고 이름으로 저장을 할게요. 저장. 오케이. 이렇게 해서 범위, 아까 깔끔하게 우리가 좌표값으로 집어넣은 그 범위만큼 계산을 하고, 픽셀 크기는 2m만큼 하고, 그리고 뭐 좌표계를 얘가 별도로 얘기하는 거는 위쪽에 있었을 것 같아요. 위쪽에 좌표계는 5179 프로젝트 좌표계로 없네. 그냥 가져온 값을 만들어낼 거고, 프로젝트 좌표계가 5179고 5179 범위 내에서 구성하게끔 돼 있으니까 되고, 오른쪽 아래 프로젝트 좌표계가 5179구나. 그래서 좌표계도 일치를 시킨다. 이 부분까지 조금 확인해주고 실행 눌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거의 웬만해서는 실패가 없다. 한글 디렉토리도 없앴고, 압축 파일도 풀었고, 좌표계도 다 맞춰서 거의 실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런 복잡한 과정, 조금 애매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많이들 실패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딱 범위 내에서 이렇게 did it 됐나요? 만들어졌어요? 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왔으면은 여기까지 해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여기가 DEM을 만들었고, 이 DEM의 스타일을 우리가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DEM에 갖다 놓고 스타일 창에 가서 단일 밴드 그레이로 되어 있는 애를 음영 기복도로 살짝 바꿔주면 이렇게 이런 지형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지형이 조금 거칠게 느껴질 때 우리 오른쪽 아래 보면은 리샘플링이라고 있어요. 쌍선형 이커널 요걸로 조금 바꿔주면 약간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최근접 위협이나 뭐 이렇게 해주면은 자글자글하다 그러나 얘가 조금 요런 자글자글함이 있는데 이거 보이는 것만 살짝 바꿔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블루어 처리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해서 지형은 만들었고요. 이제 만들어진 지형 베이스 위에 올라갈 건물 DM을 만들어야 됩니다. 건물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는데 건물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 속성 정보가 뭔지 어떤 건지 한번 여기서 볼게요. 건물 맨 앞에 보면은 연속 수치 지형도에 건물 레이어는 B로 되어 있고 건물 레이어는 건물에 B001로 되어 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속성 값은 뭘까? N3A B001이라고 하는 애의 속성 값을 한번 찾아보면 건물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법정동 코드, 이 건물이 있는 코드와 건물의 종류, 그리고 용도, 주기, 층수라고 하는 게 NMLI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작 정보들이 있는데 저 건물의 층수가 그냥 건축적으로 보면 대략 한 3m 정도 치면은 건축물의 높이 값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층수 곱하기 상을 해서
높이 값을 지정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N3A B001 요 파일을 그것도 이제 카톡으로 보내줄게요. N3A B001 다행스럽게 얘는 하나네요. 하나 B001 한개 전송하면 얘는 별도로 압축을 풀지 않아도 일단은 가져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DM 만들 때 뭐라 그랬죠? 얘가 가지고 있는 가로 한글 값들이 오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는 것들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죠. 라는 가져옵니다. 다운로드 받았다. 건축물 연속수치 지용도에서 건물 정보를 다운로드 받고 다운로드 받은 이 아이를 QGIS 상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다 놓겠습니다. 건물 값은 제대로 된 위치에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물들도 다 얘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한 부분만 아까 그 등고선하고 표고점들 했던 것처럼 건물의 레이어를 활성화해 놓고 영역으로 선택해 놓고 빨간색 분석 범위만큼에 있는 건물들을 주르륵 끌어다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선택된 애를 선택한 레이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해줍니다. 저장할 때 한글 파일명과 그런 것들 다 없애고 그냥 빌딩, BLD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줄게요. 빌딩이라고 하고 레이어 이름도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벡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선택된 애만 하는 거죠. 빌딩 지오 패키지 레이어 이름 빌딩이고 좌표계는 517구이고 선택한 피처만 저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주면 딱 이 부분만 나왔죠. 나오게 되고 기존에 있는 빌딩은 꺼주고 항상 끝나고 나면 선택해서 작업을 했다면 선택 해제를 하고 다음 루틴으로 넘어가 주는 게 메모리의 부담을 줄이면서 프로그램 실행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네, 이 건물이 됐고 빌딩이 됐고 빌딩의 속성 테이블 한번 열어서 아까 우리가 그 테이블에서 봤던 것처럼 돼 있는지 한번 볼게요. 뭐가 있었냐? 건물의 이름, 어노테이션, 뭐 용두 쪽에 의림여자중학교 있었고, 어노테이션 네임이라고 해서, 뭐 하소 3단지 주공아파트, UFID라고 해서 그 아이디 값, BJCD는 그 이 지역의 행정구역 코드가 있고, 건물의 종류, 건물의 용도, 서비스 용도, 명들, 저런 것들로 쭉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뭐라 그랬냐면, NMLI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게 뭐 약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층수입니다. 층수 정보가 저렇게 1층, 2층, 2층, 2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층수 정보가 되어 있는 애를 가지고 왔으니까 됐고 필요한 거는 이 전체 지역을 커버를 해야 돼요. 바탕 건물이 없는 지역은 0, 건물이 있는 지역은 건물의 층수 곱하기 높이 이런 식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없는 지역도 별도의 폴리곤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요 분석 경계가 폴리곤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 그래서 이 분석 경계를 건물하고 합쳐버릴 거예요. 분석 경계는 값이 없으니까, 층수 값이 없으니까 그냥 0으로 집어넣어주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층수 곱하기 3m에서 높이 값을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폴리곤으로 되어 있는 요 박스랑 그리고 건축물이랑 합치는 작업을 합니다. 합치는 작업은 벡터에 들어가면 지오 프로세싱에 통합이 있어요. 통합. 영어로는 머지일 텐데 이렇게 유니온? 뭐지? 뭐 그런 것 같은데 한글로 바꿔놓으니까 참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글로는 통합입니다. 통합. 통합 눌러주고 우리가 끄집어낸 빌딩하고 뭐를 선택을 해서 통합해야 되냐면은 언어의 바운더리. 바운더리에 건물의 층수가 없는데 0. 그래서 뭐 생성될 거는 그냥 한번 파일로 저장을 해볼게요. 뭐라고 하냐면은 분석 경계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빌딩하고 빌딩 앤드 박스, 빌딩과 박스를 합쳐진 거 이렇게 해서 이름을 해줄게요. 통합을 한다. 빌딩하고 분석 경계를 통합을 해서 여기에 빌딩과 언어 박스로 이렇게 해서
통합되어 있는 결과물들을 저기다가 집어넣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줍니다. 실행해주고요. 잘 됐을까?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봅시다. 이렇게 분석 경계랑 합쳐져 있는 요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요거를 파일을 한번 속성 테이블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되는데 mlni 층수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냥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정렬. 오름차순 정렬을 해서 보면은 한 폴리곤 하나만 널 값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층수가 없는 거죠. 쟤만 0으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입력할 때 입력하는 방식은 여기 얘 눌러서 그 다음에 0 집어넣고 엔터 쳐주고 다시 저장해주면 오케이. 그래서 제가 만들어줬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벡터를 조인트 두 개 통합 처리해서 만드는 거고 필드를 하나 생성을 해서 충수값이 없는 애를 만들었고 이제 그걸 가지고 높이값을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들어가야겠죠. 건축물에 필드를 합쳤고 높이값은 필드 계산기라고 하는 거. 필드 계산기는 얘가 필드 계산기입니다. 쟤를 실행시키면은 필드 값을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3, 더하기 그 필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선택할 수가 있었죠. 지난번에 우리가 면적 같은 거를 한번 계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도 저 면적 계산기, 필드 계산기를 쓴 것 같은데, 오늘도 저 필드 계산기를 이용해서 ly라는 층수에다가 곱하기 3을 한 별도의 필드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눌러주고, 새로운 필드 생성. 필드의 이름은 건물의 높이, 빌딩 HT라고 적을게요. 빌딩 HT라고 적고, 산수 필드는 십진수, 실수로 적어줄 거예요. 그리고 표현식에서 여기 밑에 필드와 값에서 NLMY 곱하기 3 이렇게 필드 계산기 실행해서 이렇게 새로운 필드 생성하고 라는 필드 만들고 십진수로 알고 ly 곱하기 3이라고 값을 그 필드에다가 만들어 넣어줘라 라고 필드 계산기를 줍니다. 요번 건 조금 팔로우업하기 많죠. 건물 들어가야 되지. 박스랑 두 개를 통합해야 되지. 통합하고 나서 통합된 결과물들을 거기에 NMLR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편집 모드 들어가서 비어있는 하나에다가 0 집어넣어야 되지. 그리고 나서 걔를 다시 필드 계산기 열어서 새로운 필드 생성에 빌딩 헤이트라고 해서 수 곱하기 3이라는 걸로 해서 높이 값을 가지는 필드 만들어 줘야 됩니다. 민거리 됐어? 아, 그렇게 하품하고 너무 이렇게 거만한 거 아니야? 잘 됐다는 거 아니야? 주변은 안 됐는데 나는 됐어 이런 느낌인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됐다는 것 같은 느낌인데? 오케이.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면 맨 끝에 필드의 맨 끝에 이렇게 건물 높이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 편집 모드를 꺼주면서 저장 됐어요. 기본 데이터는 됐어요. 얘를 이제 DM으로 만들면 돼요. 우리는 아까 tin이라는 걸 썼는데 요번에는 등고선을 베이스로 하는 게 아니라 폴리곤이 가지고 있는 값을 가지고 얘를 쭉쭉쭉 그리드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레스터의 컨버전에 가면 레스터화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벡터를 레스터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저렇게 점, 선,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애를 벡터 데이터라고 하고 DEM처럼 칸칸이 이렇게 그리드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레스터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걔를 레스터로 만드는 명령어를 실행해 줍니다. 컨버전 레스터화. 입력한 레이어는 아까 빌딩하고 박스를 할 거고 그 앞에 어떻게 높이 값을 뭘로 줄 거냐라고 하는 건 빌딩 헤이트. 그리고 고정값은 선택적이어서 안 해도 되고요. 산출 레스터 크기 단위는 좌표계 단위. 우리 좌표계가 지금 미터 단위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미터 단위로 되어 있고 해상도, 수직 해상도는 2m씩. 그러니까 XY를 얘기하는 거예요. XY가 우리 DM 만들 때 2m씩 만들었잖아요. 2m씩 만들었고 그리고 산출물 여경 계산할 범위 비슷해요. 아까
오른쪽에 보면 산출물 계산할 범위를 뭘로 했냐면 레이어로부터 계산을 했고 그 레이어는 어날 바운더리로 했죠. 네. 그렇게 해주면 이렇게 똑같이 아까 레스터 만들 때랑 비슷하죠. 산출물의 분석 범위는 어날 바운더리 값 가지고 그리고 스케일 x, y 높이 그게 미터 단위로 좌표계 단위로 되는 거고 그 높이 값을 우리는 아까는 등고선이 있는 그 카운트나 누맥 값을 가지고 했지만 이번에는 필드에 있는 빌딩 헤이트라고 하는 그 수치값을 가지고 이번에는 만들어줍니다. 산출물의 저장 위치도 이번에도 파일로 저장을 할 거고 파일은 빌딩 ht 언더바 2m.tif 파일로 이렇게 저는 지정을 할게요. 파일 이름은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빌딩이고 ht 높이 값을 가지고 2m 해상도를 가지는 tif 파일로 생성한 후에 만들어 줘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실행 눌러줄게요. 실행. 그러면 라고 하게 될 거예요. 뭐지? 다 날라갔네? 뭐 이런 느낌. 건물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왼쪽에 보니까 3에서 75까지 만들어졌는데 바닥은 어디 갔지? 바닥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약간 당황할 수 있지만 당황하지 말고 오른쪽에 가서 여기서 요 레이어 트랜스퍼런시라고 하는 두 번째 챕터죠, 요거. 여기에 들어가서 노 데이터를 클릭을 해제해주면 이렇게 노 데이터를 0, 그러니까 0 값으로 나온 애는 데이터가 없는 걸로 칠 거야 라고 이제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0도 필요하거든요. 0m도 필요하고 층수 1층에 3m, 6m, 7m 이런 거 다 필요하니까 0도 노 데이터가 아니야. 0도 데이터야 라고 체크해 주는 거죠. 그거를 여기서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뭐 색깔로 단일밴드 유사 색상으로 쭉 해주면은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두 가지 만들었어요. 건물의 높이, 그 다음에 DM과 건물의 높이. 이제는 뭐 해주면 되죠? 우리 노션에서 맨 앞에서 얘기했던 이렇게 처음에 DM 만들었고 두 번째 건물 높이 만들었고 세 번째 얘를 합쳐주는 작업만 하면 돼요. 합쳐주는 작업 어떻게 할까? 레스트 캘큘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레스터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단순히 더하기니까 레스터 계산기를 실행시켜 줍니다. 레스터 계산기 하면 우리 두 개 만들어져 있죠. DEM하고 더하기 빌딩 헤이트 중간에 더하기까지 이렇게 뒤에 거 클릭해가지고 만들면 돼요. 2m DEM하고 건물의 높이까지 만들어낸 2m DEM 두 개를 합쳐라. 간단하죠. 그리고 산출된 결과물을 뭘로 만들 거냐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주면 되죠. 얘는 우리 DSM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어준 제천시 DSM이라고 만들 수 있겠습니다. 제천시 DSM이고 해상도는 우리가 더 지정하지 않아도 그 DEM의 값에 종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분석 영역을 꼭 지정을 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행과 열이 이렇게 됐고 X의 최소값도 아까 분석 범위 100 단위로 끊어냈던 그 분석 범위로 그대로 제일 맞아져 있고 5179로 좌표계도 맞아져 있어요. 이렇게 분석 범위를 그려놓는 게 좀 뭐랄까 귀찮았지만 분석 범위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해나가면 깔끔하게 좌표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류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 눌러주면 DSM이 만들어집니다. DSM도 이렇게 음영 기복도를 한번 쭉 볼게요. DSM까지 만들고 얘를 이제 슬슬 한 3차원으로 좀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구글 위성 영상 깔아주고 올라가 있는 얘들을 구글 위성 영상 위에서 보기 위해서는 보기에 3D 맵뷰 급하죠. 그래요. 여기까지 만드는 것까지 봅시다. 이렇게까지 만들어지면은 이게 건물과 지형이 배치가 돼서 올라가 있는 그런 영향을 받을까요? 됐나요? 네. 이거에 안 좋지 않나? 증명됐어? 됐어? 뿌듯하지 않니? 뭔가 한 것 같지 않니? 어려워. 오늘 작업이 좀 많았죠. 건물도 다뤄야 되고, 등고성도 다뤄야 되고, 레스터라는 개념도 이해해야 되고, DSM이라는 어떤 이 표면을 다루는 데이터들, 그리고 좌표계들,
그리고 작은 작은 부분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많았고.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서 다음 시간에 동영상 이 부분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 안 됐던 사람들은 동영상 보고 다음 시간까지 이렇게 ESM을 한번 만들어서 가져오면 분석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